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실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부터 활동을 다시 재개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비경제 그리고 경제 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지난번 최정치가 사실상 3일 가까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네네. 다 채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 및 비경제 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는 마무리했고. 네. 앞으로 이제 예산안의 감액과 정액에 대한 이제 소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것도 어제 이제 의견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목요일부터 네. 이제 각 부처에서 올라온 상임위를 통한 예산의 감액 분야부터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이제 구성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소위원회에 포함되는 예결위원들의 명단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네. 새누리당도 아직 안 나왔고, 네. 새정년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오후 정도나 이제 소위 명단이 네. 발표되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당 야당 간사역을 맡고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가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목요일부터 이제 감액을 먼저 보신다고 그랬는데. 심사를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정액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감액을 한 8일에서 9일 가까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아마 정액 부분은 한 11월 1월 한 20일 정도 그때부터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또 한 8, 9일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예결위 종합심사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건데 야당은 수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애초 6일까지 마치기로 했던 예결 특위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 비경제 부별 심사를 네네. 10일까지 연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야당의 보이콧 선언에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그런 예결위는 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지난번 단독으로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 위원들이 네네. 심사할 부분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아, 네. 야당 위원들은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풀타임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하지 못한 경제, 비경제 부별 심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회의가 조정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밀려놨던 숙제를 하루에 그냥 다 해버렸군요. 네. 네, 그죠.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이 참 많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거리입니다만 그 법에 따르면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래저래 협의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사실상 정부 부처의 수많은 국무위원들과 수백에 다다르는 그런 중앙부처 예산 관계자들이 네. 야당의 예결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상당히 이 양반들이 기약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부분이 많죠. 네. 이 부분은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웠던 일이고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법상 12월 2일까지는 이 예산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안 되면 그냥 정부안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번처럼 또 야당의 예결특위 보이콧이 한 차례만 더 생기면은 사실상 부실심사, 졸속심사로 이렇게 비판받을 그렇겠군요. 네. 하여간 이게 여야가 다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이번 내년도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또 기업의 이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뒷받침 이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사의 키워드는 일자리와 복지, 특히 양질의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복지를 강화해서 이 민생 안전을 깨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어렵게 다시 이제 재개된 그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그 예비비 44억 원 그 명세서 제출하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교육부 장관은 내년 5월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예비비는 네. 정부 예산 편성 내용 중에서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 편성의 총액 예산의 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예비비는 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에 없는 항목이지만은 지출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그 사용을 국회가 사전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네. 그 다음 연도에 5월 31일까지 이 예비비 지출의 상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헌법하고 또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사용 명세서의 작성과 국회 제출 항목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이걸 위반됐거나 네. 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행정부가 네. 이 상권 분립 원칙 아래 정부에게 재량 예산을 준 것이 예비비인데 네. 이것을 아직까지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집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 그러고 또 지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비비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도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이 또 중간에 한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예비비 44억 이게 여전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교육부에서 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네네. 사용 승인을 요청한 그 내용을 네네. 이미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네.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답변서를. 네. 그러면 교육부가 44억을 요구했고 네. 이 44억은 언제 기재부에서 국무위원 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이렇게 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 사용의 상세 내용은 앞으로 집행하고 내년에 이렇게 5월 31일 이전에 국회에 상세한 내역을 보고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네. 안 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네, 주장은. 네, 기회가 되면 또 야당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네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내년 예산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야당 간사가 지금 안민석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야당 간사가 어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 TK 예산 8천억 정도가 있다. 이게 총선용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만일 그런 이야기를 네. 했다 그러면은 정말 네. 이 국회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언론과 또 국회의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네.
특정 지역에만 그런 내년 총선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책임자인데 네. 제가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그럼 서울은 뭡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주장의 근거를 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네네. 굳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제가 대변한다면은 네. 이미 계속 사업으로서 아. 철도든 도로든 교량이든 이런 계속 사업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이 예산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 총선용 예산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하다. 근데 뭐 그 언론 보도에는 내용이 대충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충청이나 호남 쪽은 예산이 좀 주는 것 같은데 경북만 유독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대구 경북인 모양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잘 챙겨보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 그 누리과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도교육청이 17개인데 그중에 14곳에서 아예 뭐 편성 안 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네네. 이 누리과정이 이 예산이 어린이집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조처가 되어졌고 네.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지방자치하고 네. 기획재정부가 이미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뭐 독단적인 입장을 세우는 것은 네. 많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여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하여간 이 문제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희 드는데요. 새누리당은 이 누리과정 예산이 네. 어떤 연우든 그 사용 최종 종착역은 어린이집입니다. 네네. 이 누리과정 예산이 이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정부가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 그 행정자치부 장관인 정종섭 장관 아마 지금도 장관이죠. 사의 표명만 했지 수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뭐 그 총선 필성 뭐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거꾸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내년도 예산을 네. 심사하고 있는 예. 예결위 기간에 네. 국무위원회 한 사람인 행자부 장관이 네.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네. 뭐 개인적인 어떤 연유가 있든 적절을 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다만 지금 현재 또 본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사태라 그러면은 그 부분은 뭐 본인의 정치적 그렇죠. 네, 네. 책임이고 네. 또 소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더 말씀하시고 싶은 듯 하지만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당 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우리 김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50만 원 지급 정책 또 예결위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네.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을 돕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미숙한 정책은 대려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단순히 인기 영합적으로 이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려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정책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50만 2천 명에 달하는 사회박해 청년들 중에서
0.6%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그랬죠. 네. 규정대로 하면 네. 3,000명만이 네.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특정 강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줄도 차입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많은데 네네. 서울시가 재정 자주도가 좀 높다고 해서 최고로 높다고 해가지고 이런 포퓰리즘적 어떤 그런 인기 영합적 정책을 이렇게 남발하면은 네네.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많은 차별감과 또 네. 예하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더군다나 이런 네. 뭐 정책은 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 한 번도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뭐 재원 가지고 재정 가지고 한다 그러지만 중앙정부하고 최소한의 협의는 상의도 가져줘야 없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복지 정책이 되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가져가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자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 들으면서 느낀 게 이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김 의원께서 앞장을 좀 서셔가지고 시간도 맞춰주시고 내용도 매우 충실한 내년 예산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기대도 되겠습니까? 소신껏 하고 그렇게 반드시 국민들 실망 안 하는 예산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